전임자인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이 오바마 리더십은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거나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결정한 거를 바꾸는 것도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마지막에 생각해서 결정하고서 시행을 해버리는 이런 그 스타일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총기 옹호 트럼프 입장 받고. 네, 총기 규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요. 네. 민주당 의원들을 믿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민 문제 토론회 때도요. 그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가 학교 선생님들 총 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트럼프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라서. 트럼프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본인이 유리하다면 뭐든지 하는. 예? 그래서 저는 대북 관계도 근본이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계속 하는 중인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율부터 짚고 넘어가야 전반적으로 이해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트럼프 지지율 갑자기 하락이 돼서 아주 최저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34에서 36% 나오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한 5, 6%가 내려갔으니까요. 이 가장 최근에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 미국 성인 1,016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있어서요. 한 그 이전의 지지율에서 한 5% 하락해서 평균 한 35%. 굉장히 좀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이 지지율을 보면요. 남성은 42%, 여성이 29% 지지율입니다. 그다음에 50세 이상 지지율이 43%고 35세 미만 젊은 층이죠. 22%, 백인이 42%, 유색인종 지지율이 한 22% 이렇습니다.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최근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한 이런 지지율의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 지지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가 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사들이 총기를 들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대처들이 오히려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고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내놔야 된다. 그죠? 총기 규제를 거꾸로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역대 가장 높은 상황인 거죠? 이 양쪽이 극단적으로 내놓는 그 의견들이 충돌을 하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격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죠. 총기를 갖고서 안전과 이 생명을 보호하자. 또 한쪽은 안전과 안정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17명의 이 고등학교에서의 이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교사들이 총기로 그래서 무장을 해서 뭐 이런 단어를 한 게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 갑작스러운 대통령이 총기 규제 입장을 내놓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이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겨우 지지율이 한 6, 7% 올라갔습니다. 12월에서 1월로 오면서 그 경제가 회복된 거에 대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한 거에 대한 이런 그 경제 수치를 인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건 이 총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아마도 이제 이 총기 규제 이슈가 올해 있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도 거의 분명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그 입장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 지금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최고치에 아주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그러고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은 총기 규제를 위해서
어디 그 깃발만 꽂으면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 나올 만큼 민감하게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지요. 미국 시간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여야 의원들 지도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총기 규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서 총기 규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의 트럼프의 발언이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총기협회의 돈 로비라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를 규제하지만은 적절한 수준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지 말라라는 그 목적으로 총기협회가 돈을 주고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적극 반대하라는 걸로 하고 의원들을 포로로 만들어 놓은 게 총기협회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자기는 2016년 선거 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들 왜 총기협회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 로비에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확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이슈가 대개 중간 선거는 사회 이슈에 대한 당과 당의 평가를 받는 선거인데 이 선거 전에 이 총기 규제안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겠죠. 트럼프 특유의 이슈 선점하는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장례식 때 멜라니아 여사하고서 너무 다정스럽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한 게 보이니까 이 미국의 이 전문가들이 그 트럼프의 섹스 스캔들이 나온 다음에 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멜라니아 여사랑 관계가 좋아진 거 보니까 영향을 준다. 지난 주말에 전국 주지사 협의회가 DC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지사 부인들 모임에서 멜라니아 영부인께서 이 총기 규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보호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자. 이래서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유의 트럼프가 오바마 지우기. 2013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총기 규제안. 이 총기 규제안을 냈던 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 어제 트럼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이걸 할 거다. 아인슈타인 80대의 할머니 의원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특유의 중간 선거를 겨냥한 이슈 선점하기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징이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자기 인생의 원칙이나 뭐 정치 이념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순간순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뭔지를 동물적으로 포착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총기 이슈는 이렇게 확 입장을 바꿔야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본인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이제 뭐 당의 입장이라든가 뭐 로비단체로부터 받았던 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없이 갑자기 돌변하는 트럼프. 여기서 저희가 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갑자기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 남북 관계가 해결되는 게 미국에 유리하다는 생각만 들면 갑자기 또 태도가 돌변해서 모든 상황에 돌파구가 생기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총기 규제 입장에 돌변하는 거를 통해서 트럼프 학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북과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임자인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이 오바마 리더십은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거나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결정한 거를 바꾸는 것도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마지막에 생각해서 결정하고서 시행을 해버리는 이런 그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올림픽 때 북과의 그 관계했던 내용을 갖고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과의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겠다. 그리고 특사도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그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북과 한국의 관계하는 것만큼이나 중국에 대해서 모든 거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고서 남과 북이 대화하는 게 이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관계를 틀라 그러는데 유리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절대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 대화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이 미국의 총기 규제 캠페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설날 연휴 첫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로 17명이나 사망했잖아요. 예, 예. 이 이후에 이제 학생, 교사,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3월 24일에는 대대적인 평화행진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헐리우드 유명 배우, 영화 감독들이 거액을 기부하면서 동참을 선언을 하고 있고 유명 팝 가수들까지 평화행진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커지는 느낌. 네, 전국적으로, 예. Y뉴스. 네. 미국의 유명인들까지 나서서 왜 총기 규제 촉구 운동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가? 네. 헐리우드 배우 누가 일단 나섰어요? 유명 영화 배우이면서 영화 감독인 조지 클루니라고요. 그 인권 변호사인 부인 아말 클루니와 같이 함께 먼저 나섰습니다. 클루니 부부. 예, 이 부부는 총기 규제 이제 촉구 평화 행진에 $50만, 우리 돈 5억 3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5억을. 그 직접 행진에도 동참할 것이다. 예. 8개월 된 쌍둥이 엘라와 알렉산더의 이름으로 기부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예, 예. 클루니 부부의 뒤를 이어서 토크쇼 이왕 오프라 윈프리도 $50만 기부하기로 했다. 여기도 5억 한 3천만 원 정도. 예. 야, 여기는 뭐 크네요. 액수도. 그렇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름도 들리던데요. 네. 스필버그 감독도 나와 나의 아내 게이트 캡션은 조지 클루니와 함께 총기 규제 집회에 $50만 기부하기로 했다. 여기도 $50만. 예. 예. 그리고 헐리우드 유명 프로듀서인 제프리 카젠버그, 이게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최고 경영자입니다. 여기도 $50만 기부하기로 했고. 그리고 팝스타인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예. 10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인들이 총기 규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뭡니까? 첫 번째는 고교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해 학교가 고등학교라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총기 난사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죠. 유독 학교에서 많아요. 예, 이게 2018년 들어서만 벌써 총 18건이 일어났고. 학내 총기 사건만 18건. 학교 내. 그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8건이나 된답니다. 예. 플로리다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교생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도로에 들이누워서 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예. 아니면은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Am I next? 뭐 이런 뭐 편말을 들고 서 있기도 그렇더라고요.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트위터에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프리덤 라이더스 운동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이제 뭐 인권 운동,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이었죠. 프리덤 라이더스.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런 고교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계속되는 총기 난사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저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네. 한두 번입니까? 총기 규제하자는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번번이 정치권에서 특히 힘 있는 자들이 막아서니까 뭐 문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법안이. 당장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플로리다주에서는 총기 난사에서 악용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단창을 금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하는 걸 상정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게 플로리다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안을 상정을 했거든요. 예. 그 반자동 돌격 소총 AR-15을 금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는데 예. 이 법안을 찬성 36대 반대 71표로 고려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니 정치권에서 왜 그렇게 막아요? 막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이게 미국의 그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가 하나 있죠. 전미총기협회라고. 맞습니다. NRA라고 있는데 예. 회원이 500만 명에 달하고 2016년 한 해 동안 정치인들에게 쓴 돈이 5천만 달러. 후원금 여러분. 네, 그리고 정치인들의 후원금 풀이 바로 거긴 거죠.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만 한 3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간인 거고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아니 총기를 규제해도 총기를 막 비밀리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총은 총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규제 안 된다 이거잖아요. 미국 수정헌법 2조의 총기 규제를 총기의 자유. 있어요.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를 표명하고 있지만은 네. 여기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나와 가족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일 겁니다. 조지 클루니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도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리트윗한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 80%가 총기 규제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이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다. 네. 그러면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이번에는 이 정도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 총기 규제가 정말 통과될 가능성 뭐 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통과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광화문에 막 촛불 들고 많은 국민들이 모일 수도 있고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 통과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했던 프리덤 라이더스가 1960년대에 워싱턴 백악관 앞에 20만 명이 집회를 했고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뭐 나에겐 꿈이 있다는 연설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흑인 차별 철폐가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지금도 이제 국외생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기는 한데 3월 24일 집회가 얼마큼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의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으로서는 힘들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총기 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패배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텍사스에 그렇게 뭐 기관총을 난사해도 결국은 법안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맞는가? 다시 한번 물음표를 찍게 돼요. 예. 네, 뭐 총기로 일어선 나라, 총기로 망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미국 내에서 나올 정도라는 거. 예. 미국의 지금 총기 규제 캠페인 운동이 번지고 있는 거. 이 현상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갑작스러운 대통령이 총기 규제 입장을 내놓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이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겨우 지지율이 한 6, 7% 올라갔습니다. 12월에서 1월로 오면서 그 경제가 회복된 거에 대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한 거에 대한 이런 그 경제 수치를 인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건 이 총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아마도 이제 이 총기 규제 이슈가 올해 있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도 거의 분명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그 입장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 지금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최고치에 아주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그러고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은 총기 규제를 위해서 어디고 깃발만 꽂으면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 나올 만큼의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한 이런 지지율의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 지지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가 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사들이 총기를 들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대처들이 오히려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고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내놔야 된다. 그죠? 총기 규제를 거꾸로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역대 가장 높은 상황인 거죠? 이 양쪽이 극단적으로 내놓는 그 의견들이 충돌을 하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격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죠. 총기를 갖고서 안전과 이 생명을 보호하자. 또 한쪽은 안전과 안정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17명의 이 고등학교에서의 이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교사들이 총기로 그래서 무장을 했다 뭐 이런 단어를 한 게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죠. 전임자인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이 오바마 리더십은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거나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결정한 거를 바꾸는 것도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마지막에 생각해서 결정하고서 시행을 해버리는 이런 그 스타일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총기 옹호 트럼프 입장 받고. 네, 총기 규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네.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요. 네. 민주당 의원들을 믿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민 문제 토론회 때도요. 그렇게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가 학교 선생님들 총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트럼프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라서. 트럼프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본인이 유리하다면 뭐든지 하는. 예? 그래서 저는 대북 관계도 근본이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계속 하는 중인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미국의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율부터 짚고 넘어가야 전반적으로 이해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트럼프 지지율 갑자기 하락이 돼서 아주 최저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34에서 36% 나오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한 5, 6%가 내려갔으니까요. 이 가장 최근에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 미국 성인 1,016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있어서요. 한 그 이전의 지지율에서 한 5% 하락해서 평균 한 35%. 굉장히 좀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이 지지율을 보면요. 남성은 42%, 여성이 29% 지지율입니다. 그다음에 50세 이상 지지율이 43%고 35세 미만 젊은 층이죠. 22%, 백인이 42%, 유색인종 지지율이 한 22% 이렇습니다.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최근 민감하게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죠. 미국 시간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여야 의원들 지도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총기 규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서 총기 규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의 트럼프의 발언이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총기협회의 돈 로비라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를 규제하지만은 적절한 수준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지 말라라는 그 목적으로 총기협회가 돈을 주고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적극 반대하라는 걸로 하고 의원들을 포로로 만들어 놓은 게 총기협회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자기는 2016년 선거 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들 왜 총기협회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 로비에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확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이슈가 대개 중간 선거는